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CPI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인 8.6%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였는데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려면은 이번 주 목요일날 있을 연준 회의 때 연준이 금리를 0.5%가 아닌 0.75%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날 실시간 번역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0.75%의 금리를 올릴 확률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3.1%였는데 그 확률이 2022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23.2%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확률이 50%까지도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금리를 천천히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소프트 랜딩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공률을 시장은 낮게 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은 금리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올리고 리세션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대가들이 말하기를 리세션이 언제 올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만 왔었을 때 리세션이 4주 뒤에 올 확률은 다음과 같으며 8주 뒤에 올 확률은 조금 더 높을 확률로 이루어져 있듯이 리세션을 제대로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5%일 때 1년 뒤에 리세션이 일어날 확률은 45%이고 2년 뒤에 일어날 확률은 62%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8% 이상이니 그 확률은 45%와 62%보다 제법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인데 리세션은 일반적으로 언제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리세션은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스의 깊이와는 관계없이 마이너스를 2번 연속으로 보여줘도 경제는 후퇴라했고 이것을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팔로우업 퀘스천입니다. GDP의 성장률은 또 어디서 발표하는 것일까요? 그곳은 바로 여기 Bureau of Economic Analysis라는 곳입니다. 줄여서 BEA인데 이 BEA 웹사이트에서 GDP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BEA에서는 1년에 4번, 즉 분기마다 GDP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한 분기마다 총 3번의 예상치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예상치를 Advanced Estimate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Estimate은 분기가 끝나고 4주 뒤에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인데 1분기가 끝나고 4주째인 4월 28일 날 GDP의 1분기 Advanced Estimate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결과는 정말 안타깝게도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의 두 번째 예측치는 5월 26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측치는 1.4%가 아닌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에는 이제 세 번째 예측치가 발표가 됩니다. 6월 29일 날 어떠한 발표가 될지는 모릅니다. 1.5%보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리세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2번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갱신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2분기에 Advanced Estimate이 발표되는 7월 28일이 리세션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측이기 때문에 2012년 2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측하는 것이 바로 Advanced Estimate이기 때문에 만약 7월 28일 날 GDP가 마이너스가 되어준다면은 그것은 리세션의 확률을 더더욱 드높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GDP가 반대로 플러스임을 보여준다면은 리세션의 확률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BEU에서 GDP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서 리세션이 100%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리세션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겠죠. NBER이라고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리세션의 의미를 재정립했는데요. 리세션에 있어서 Real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속으로 2번 기록할 경우 리세션이 대부분 온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항상 온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GDP 외에도 Real Income, Unemployment, Stagn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그리고 Consumer Spending 등의 조건 또한 만족이 되어야 NBER이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 발표를 그렇게 쉽게 빠르게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GDP가 연속적으로 두 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는 날은 바로 7월 28일이 될 수 있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리세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물론 반대로 플러스가 나온다면 장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GDP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해서 리세션을 결정하는 그 이외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NBR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역사적으로 미국의 리세션이 왔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때 이후로 주가는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때는 12월이 돼서야 그제서야 리세션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 외에도 2000년도 초기에 일어났던 리세션의 경우는 2001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11월달이 돼서야 리세션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즉 리세션의 시기 동안 투자를 했었을 때가 장기 투자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무거운 비중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안 좋은 기업들이 아니며 대부분 최소 10년 넘게는 버틸 수 있는 저희들 일상생활에 많이 접목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저는 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주가들이 크게 하락했을 때 최대한 좋은 블루칩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워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저평가받고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론, JP모건 등의 기업을 주워 담음과 동시에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15% 배당의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라던가 8% 배당금을 주고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배당주에다가 보충을 함으로써 앞으로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테슬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테슬라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17.50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는 반면 장기 부채는 3.15 빌리언 달러이고 단기 부채는 1.66 빌리언 달러로 총 부채는 약 4.8 빌리언 달러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죠. 갖고 있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탕감해도 충분히 많은 현금이 남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대비 부채가 충분히 많은 기업들은 리세션에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기에 기업들의 주가가 공포와 함께 과하게 매도되는 현상을 보일 때 자신의 여유가 되는 만큼이라도 천천히 대응을 해준다면 나중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투자한 금액이 설사 100%가 오른다고 할지언정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삼아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원하는 수량을 채우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